지금부터 11번 의견 제시하기 핵심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시험의 구성인데요. 준비 시간이 45초가 있고 답변 시간이 1분 주어집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화면에 문제가 딱 뜨죠. 이거를 쭉 읽어준 후에 준비 시간 45초를 거쳐서 답변 시간 60초로 이어지게 됩니다. 답변 시간이 길죠. 1분 동안 자기 생각을 잘 펼쳐 나가셔야 돼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준비 시간 및 필기노트 활용법이에요. 만약에 내 목표가 130점 이하 아니면 내 실력이 130 이하에 속한다. 그런 분들은 일단 문제 해석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110점, 100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문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그리고 추세가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해석을 위해서 문제를 꼼꼼히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컴퓨터가 읽어주는 속도에 맞춰서 읽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더 준비 시간을 벌겠다고 문제를 서둘러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해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서둘지 마시고 문제를 읽어주는 속도에 맞춰서 차분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 동안 무엇을 필기해두면 좋냐? 명사, 동사, 키워드. 일단 한 문장에서 명사, 주로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와 동사 이 둘만 잘 선정해 두어도 문장이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요. 명사, 동사, 키워드를 적어둘 때 한글로 적는 게 좋을까요? 영어로 적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보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영어로 키워드를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작 경험이 부족하고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괜찮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영작으로 바꾸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명사, 동사, 키워드를 적어둘 때는 가급적 영어로 적어서 조금이라도 더 스무스하게 말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140점 이상을 노리시는 분들은 준비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 일단 필기를 하시되 다양한 방식으로 필기를 하면서 나만의 필기 전략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실제로 140점, 160점, 180점, 200점 필기하는 방식이 엄청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다르다 보니까 필기를 하는 양에서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필기법을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필기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필기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기가 허용된 시험에서 필기를 안 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면은 실제로 필기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11번 실전처럼 한 세트 진행해 볼게요. 문제가 화면에 뜨고 이걸 읽어준 다음에 준비 시간 45, 답변 시간 1분. 가보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give your opinion about a specific topic.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For business leaders, which of the following qualitie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Choose one of the options below and provide specific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s. Making quick decisions. Being passionate about work.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잘 대답해 보셨나요? 어려웠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같이 한번 답변을 만들어 보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득점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1번에서요. 첫 번째가 뭐냐? 발음이요. 발음이 원어민 같아야 한다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원어민 레벨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서둘지 마시고 리듬감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법. 저에게 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토스에서 문법이 중요한가요? 스피킹인데 이러시는데 토스는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어학 실력을 특히 스피킹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답변의 문법적 완성도가 점수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답변의 논리성입니다. 이 키워드가 바로 11번을 좀 어렵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5문장 정도를 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6문장.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발음도 나쁘지 않고 문법도 괜찮고 그런데 이거를 다 들어보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러면 고득점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이 짧고 간단해도 좋으니까 기승전결을 갖춘 논리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원어민이 알아듣기 쉬운 발음으로 문법 실수에 유의해서 기승전결을 갖춘 짜임새 있는 대답을 만들면은 누구나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점 중에 4점 이상 받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수의 문장 암기에 의지하는 것은 망하는, 그것도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만병통치약이랍시고 이것만 먹으면 탈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알러지 다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덥석 믿고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좀 혼나야죠. 이 시험은 여러분 문장 몇십 개 외워놨다고 해결을 볼 수 있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의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문장을 외워가지고 여차저차 130, 140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가능성이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겠지만 내 힘으로 문장을 제작하고 만들면은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유리천장을 끌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 먼저 첫 번째, 동사편, 주제편 필수 문장들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이거를 확실하게 반복 연습을 해주세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결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거 먼저 공부를 확실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한글 아이디어를 만들 때는 명확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한글 아이디어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런데 대충 어설프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가 만약에 당신이 고향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까? 라는 거에 대답을 할 때 좋은 곳이 아니고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할 만한 거. 이렇게 어설픈 키워드를 준비해두면 한글을 한글로 바꾸느라 시간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평소에 아이디어 연습을 할 때 한글 아이디어를 만들 때 꼭 명확한 키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영작을 연습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영작을 할 때 AI, 특히 챗 GPT를 요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단계에서 그것을 써야 가장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냐? 문장 검토용으로. 즉, 내 힘으로 먼저 문장을 만든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어색한 부분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문장 검토용으로 쓰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완성된 답변, 내 힘으로 직접 제작한 답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그 문장들을 외워도 좋습니다. 내 힘으로 만든 문장을 외워두면은 그건 온전히 여러분이 자산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이거 좋으니까 외워라고 모아놓은 것을 열심히 외워봤자 생각도 잘 안 날 거고 문제에 적용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그럼 이제 답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화면에 떠있죠? for부터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For business leaders, which of the following qualitie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비즈니스 리더에게 있어서 어떤 퀄리티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들 성공을 위해서. 이런 문제 유형을 셋 중 택일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choose one of the,
이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뭐 이유와 예시를 들어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얘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가 이 부분을 읽어줄 때 먼저 선택지를 읽고 있는 것도 좋겠죠. 빠른 결정을 내리기, making quick decisions, 그리고 being passionate, 열정적이 되기,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기, 열정적으로 일하기, 이런 뉘앙스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대답을 해야 하는가? 먼저 시작 문장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있는 표현을 대부분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만듭니다. 한두 문장 정도로 왜 그것을 골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두 문장 만들고, 다음 단계가 예시, 자기가 주장한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경험적 사례라든가 일반적 사례, 이런 걸 들어서 약 3-4문장으로 예시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라고 있는데 생략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없어도 점수에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1, 3 이렇게 5문장 정도 만들어 보시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근데 내가 뭐 150 혹은 뭐 160도 받아본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2문장, 그리고 예시를 3-4문장 정도, 이렇게 해서 최대 7문장 정도 만들어주면 무난하게 앞자리에 A가 찍힐 겁니다. 점수도 5점 중에 4점 이상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일단 토스를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5점 중에 3점 정도에 도전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학습 계획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시작 문장,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선택형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시작 문장을 어떻게 만든다? 꼭 기억해 주세요. I think. 그런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넣어 주시면 돼요. 주어는 뭐냐? 선택지요. 선택지. 여러분이 뭘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making quick decisions, 이거를 선택지 자리에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동사는 뭡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qualitie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동사가 어딨니? is네요. 그러면 I think making quick decision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think making quick decision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이유를 만듭니다. 아까 첫 번째 시작 문장이에요. 저는 빠르게 결정 내리기가 제일 중요해요. 리더의 성공을 위해. 한 다음에 이 시작 문장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한다? 따라해 보실게요. mustable. 한 번 더요. mustable. 이걸로 문장을 시작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걸 넣어줌으로써 듣는 채점관에게 경계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갈게. 이제 다음이야. 이런 식으로요. 내용이 조금 더 직관적이 되겠죠. 두 번째, 한 문장도 좋지만 요즘 트렌드는 고수들은 두 번째 문장까지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뒤에서 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두 번째 문장은 so, 그래서,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라는 의미의 specifically,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두 번째 문장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so는 이어지는 결과, specifically는 추가 보강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추가 보강 설명. 이렇게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만들고 1인칭 표현이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I와 my 사용하지 마시고, 그럼 뭘 쓰라는 거야? it이라든가 we라든가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 문장 대표 표현을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아요. 5, 6, 7번 연습할 때 이 표를 봤었죠? 이유 문장 대표 표현, 긍정적 컨셉트 이유의 경우 할 수 있다, 동사하기 형용사스럽다, 어디에 뭐가 있다,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부정적 이유를 만들 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똑같이 it is 형 두동 나왔고요. 형용사에 들어갈 내용이 조금 네거티브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there is no 단수명사. 이건 아예 하나도 없는 거죠. there is no 단수명사. 그리고 there are not many 복수명사는 뭡니까? 부족이죠. 부족. 뭐가 많지가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there are too many. 이거는 뭡니까? 과다. 지나치게 많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 해야 한다. needs to.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아까 첫 번째 시작 문장입니다. 이걸 해주시고 most of all 이유를 대야 돼요. 왜 여러분 리더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들이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까? 이유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일단 한 문장 깔끔하게 만들고 1인칭 표현 I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한번 강의를 멈추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멈출 일 많을 거예요. 해보셨나요? 힌트 아이디어를 좀 드릴까요? 학생들이 만들어준 내용인데 우리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여력이 되시면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can 쓰면 되겠죠. most of all we 시작. most of all we can 문제를 해결하다. solve problems 문제가 일반적으로 하나는 아니겠죠? 빠르게 뭐죠? quickly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문장 만들고 넘어가도 좋지만 여력이 되면은 그래서 so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넣어줄 건데 일단은 so부터 볼게요. 이어지는 결과 직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화하다 어려우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we can. 근데 we can이 너무 많이 나오네. 딴 걸로 바꿔줄까요? can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we are able to 줄이다 reduce the damag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 같이요. So 추가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So we are able to reduce the damage. 자, 이유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답을 만들어 줬어요. 우리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Most of all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We can 많은 수익을 내다. Make 많은 수익. A lot of profits. 그런데 약간 직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과 많은 수익이 나는 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접점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보강을 하자면 specifically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기회를 빠르게 낚아채지 않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니까 we can으로 시작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잡다 동사 catch 중요한 기회 뭐죠? important 기회 opportunities 복수용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까지 넣어볼까요? quickly 해주면 좋겠네요. speci 여기에 강세가 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pecifically, we can catch important opportunities quickly.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유를 어떻게 평소에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자유롭게 편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되 이유 문장을 대표 표현을 사용한 이유도 만들기. 대표 표현이라 하면 이거 말하는 거죠. 이 대표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문장을 만들어 본 뒤에 얘네들을 이용해서도 아까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조금 변형시키던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던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른 입장에 대해서 2가지 이상의 이유 아이디어를 만들면 좋대요. 아까 우리 2개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와 직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째는 다른 입장에서도 이유를 만들어 보기. 아까 우리는 빠르게 결정을 하길 골랐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유를 웬만하면 2가지 이상 2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이유 문장을 노트에 꼭 정리하고 반복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잘 안 늘거나 되게 더디게 늘 거예요. 꼭 중요 표현을 정리해 두시고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만든 문장은 외워두셔도 좋고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예시 설명입니다. 자, 예시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경험 기반 예시. 내가 직접 경험해 봤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일을 예로 드는 거예요. 써있죠? 직접 겪었거나 가까운 지인의 경험 설명.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적 예시. 약간은 중수 이상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요즘 한국에서는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경험 기반 예시로 만드는 게 답변 진행이 좀 더 수월하고 말하는 중에 쓰는 단어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시는 3가지 전개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긍정적 예시. 시간과 과정이 흘러감에 따라 긍정적으로 끝났던 에피소드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예시라고 있는데, 얘는 반대로 시간과 과정이 흘러감에 따라 부정적으로 뭔가 안 좋게 돼버린 예를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비교, 얘도 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에서 얘까지 다루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공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과거와 현재의 비교, 어떻게 예시를 만들어 나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예시를 실제로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엔 경험 기반 그리고 긍정적 사례, 이 2개가 결합된 대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문제는 똑같죠. 아까 봤던 문제들입니다. Making quick decisions,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유 만든 것도 보면은 우리가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we are able to reduce the damage, 손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뒤에다가 a lot,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보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예시를 들 때는 이 3단계로 진행이 돼요. 도입부, 전개부, 결과부. 도입부는 내가 예를 드는 상황의 배경,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쪽이면 됩니다. 다음 단계인 전개에는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결과는 그로 인한 해피엔딩, 긍정적 결과를 설명해주면 다 끝납니다. 자, 긍정적 사례는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도입부는 배경 설명, 예를 들어 한 오두막에 7난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경 소개를 하거나 어떤 특정 인물을 소개해주면 돼요. 내 베프 누구누구는 참 별난 애야, 독특한 애야, 예를 들면 그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를 되게 조금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글로 아이디어를 정비해 보실게요. 제 직장 상사의 경우 그는 이런 사람이다, 성향을 좀 소개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다. 다음으로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내용이 나오던지 간에 해피엔딩, 좋게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결과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아직 마땅히 어떤 아이디어로 빈칸들을 채워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은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바로 답을 훅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생각나지 않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토익 스피킹 대비 연습.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직장 상사의 경우 그는 항상 빠른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어떤 인물이 성향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득이 되느냐, 그 결과 우리는 업무 중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랍니다. 자, 강의 멈추시고 여러분 힘으로 요 3문장 영어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 직장 상사의 경우, 누구의 경우에 어떻게 시작하죠? In the case of my 직장 상사, boss 혹은 supervisor 넣어주면 되겠죠. 그는 항상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He, 시작. He, 항상, always, 결정을 내린다. make, 여기 s 넣고요. He always makes, 빠른, quick, decisions,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case of my boss, 혹은 supervisor, he, 시작. He always makes quick decisions, 아니면 he always makes decisions quickly 라고 부사로 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그래서 그는 so he, 해결책을 빠르게 찾는다. finds solutions, 뭐에 대한? to problems.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So he finds solution to problems, 빠르게, 뭐 있죠? quickly,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넣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quickly는요, 일반 동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So, he quickly finds 이런 식으로요. 자, 그 결과 우리는 업무 중 시간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As a result, 피할 수 있다. 뭐죠? We can, 피하다. Avoid, 피할 수 있다. 그리고 avoid 뒤에는 동사의 ing 형태, 동명사가 오니까 wasting tim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언제? 업무 중, 뭐뭐 도중에 during work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As a result, 시작. As a result, we can avoid wasting time during work. 시간적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도 좋죠. 어떻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wasting time and resources 이렇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네요. 한 번만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s a result, we can avoid wasting time and resources during work.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먼저 첫 번째, 머릿속에 띵 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 웬만하면 영작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 다른 문제에서 그 아이디어가 또 생각이 나고 후회할 겁니다. 그때 좀 정리를 해둘 걸 이러면서요. 그리고 최대한 아이디어를 거의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후에 조금씩 내용을 추가하면서 내용을 불리면 좋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명확한 명사, 형용사, 동사를 사용한 한글 아이디어 만들기. 알아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작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뭐다? 내가 만든 어설프고 이상한 한글 아이디어. 한글 아이디어만 좀 더 잘 다듬어도 훨씬 더 쉽게 문장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11번 아이디어 연습은 하루도 거르지 않기. 6, 7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만드는 것 때문에 6, 7, 11 이건 웬만하면 하루도 거르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 답변들을 좀 들어볼게요. 두 학생의 답을 좀 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배울 만한지 한번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볼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죠. I think making quick decision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Let me explain why I think this way. Most of all, we can work more efficiently and quickly.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worked with my readers. The readers was making quick decisions, so we could work more efficiently and quickly. Therefore, I think making quick decision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여기 왜 물음표를 쳤냐면은 이게 readers가 아니고 독자 readers처럼 들리는 것 같거든요. I worked with my readers. The readers is 이분은 특이하게 L 발음이 R처럼 들리네요. 안 됩니다. reader 혀를 좀 푸시고 leaders 길게 끌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기에는 세 가지 채점 포인트가 있다. 발음, 문법, 유창성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발음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I think making quick decision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문제가 뭘까요? 너무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강세 같은 게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I think making quick decision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이렇게 고저차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목소리가 작을 뿐더러 강세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상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이요. 문법 중에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동사의 시제 유의해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동사 시제요. 하나 볼까요? 여기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worked with my leaders. 복수형인가요? 리더들과 함께 일했다? 계속이요. 더 시작. The leaders was 여기 S 빼주고요. was making quick decisions. 그리고 다음 줄에서 the leaders is
The leaders was 동사의 수가 맞진 않지만 were겠지만요. 여기 s가 안 들어가겠죠? The leader was making quick decisions. 시제가 이게 맞나요? 내가 리더와 함께 일했는데 그 리더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중이었어. 좀 이상하죠? 이렇게 과거 진행형을 쓴 것이. 나 왜 유창성이라고 적어놨지? 논리성이죠. 논리성. 발음 문법 논리성. 논리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일단 문장을 위에서부터 보면은 Let me explain why I think this way. 이런 표현은 여러분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웠다는 티가 너무 세게 나요. 그러다 보니 본전도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점수에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거 빼버리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관련 있는 내용을 내 힘으로 단어 한두 개라도 더 영작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더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거 뺐으면 하고요. 너무 올드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유로 most of all 무엇보다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다. 조금 표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거를 또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일할 수 있었다. 제가 보기에 이분 이 문장도 외워놓은 것 같아요. 평소에. 그리고 다음 보면은 내가 리더와 함께 일을 했는데 리더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빠른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면 훨씬 더 고급지고 디테일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된 문장들이나 단어가 반복되거나 의미가 좀 불분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논리적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질문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를 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태클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도 문제예요. I think making quick decision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ir success. 소위 말해 전문 용어로 매가리가 없죠. I think making quick decisions is the most important. 너무 목소리가 작습니다. 시험 중에 이렇게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답을 보도록 할까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문제예요.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being passionate about work. Most of all, for a successful life, passion is really crucial at work. For example, when I was a new hire, I was really inexperienced and, I didn't have any passion for work. But, one of my coworkers really encouraged me to work hard and he motivated me to work very hard. So after that, I was impressed, and then I started to work very passionately, and I led success. 마지막에 좀 처절하게 끝나는군요. 끊겼죠? 발음, 문법, 논리성. 자, 발음이요. 말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발음이 되게 뭉개져요. 발음을 끝까지 successful, crucial, passionately, encouraged 끝까지 발음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발음하다가 그냥 훅 다음 단어로 건너가 버리거든요. 남의 나라 언어를 자기 편한 대로 발음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하시면서 단어를 끝까지 명확하게 발음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이거 먼저 얘기하자. 이분 되게 많이 씁니다. 되게 많네. 이 란 표현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약간 딱딱한 환경에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쓰기에는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입이었을 때를 말하고 싶었나 봐요. 내가 뭔지 잘 안 들렸어요. inexperience, 경험이 많지 않고,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 내가 뭘 알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은 이 이거 그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법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되게 심각한 문법 실수가 있다고 보여진 건 거의 없습니다. 동사 실수도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었고요. 시제도 잘 과거로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논리성이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passion, 열정이 crucial, 중대하다. 회사에서 열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신입이었을 때 내가 inexperienced, 경험이 많지 않았고 work에 대한 패션이 어떠한 패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과거 시제 잘 쓰고 있네요. 근데 알다시피 뭘 알아 모른다고 one of my coworkers,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동료, 일 좀 열심히 해, 빡세게 해. 그리고 나에게 동기부여해줬다. work very hard.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는 매우 감명을 받았고 매우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플로우가 어색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듣는 사람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용 이해가 가능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비교적 논리적인 답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정리하면 서두르는 것만 좀 고치고 긴 단어들을 조금 더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you know 저거 좀 제발 그만하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시면은 4점이 슬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연습하시고 다듬으셔가지고 4점에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문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고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give your opinion about a specific topic.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easier for young students to make friends now than in the past. Give specific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잘 대답해 보셨나요? 문제 한번 볼까요?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 It is easier, 더 쉽다, young students, 어린 학생들, 한 초등학생 정도라고 볼까요? 얘네들이 뭐 하는 게 더 쉽다? 친구를 만드는 게 오늘날 언제보다 과거보다 과거라 함은 한 30년 전 정도? 부모님 세대와 비교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영 스튜던트들이 친구를 사귀는 게 과거보다 더 쉽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번 반대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막 같이 어울려 놀고 놀이터에서 뒹굴고 그런데 요새는 놀이터들이 항상 조용하고 한적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처음 시작 문장을 I disagree that까지 만들고 I disagree that 한 다음에 이 뉘어져 있는 부분을 쭉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disagree that it is easier for young students to make friends now than in the past. 끝까지 목소리 크기 잘 유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Most of all, 어린 학생들이 여러분이 직접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죠.
강의 한번 멈춰보시고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힘으로 내가 생각해봐도 이 아이디어 좀 괜찮다 싶을 때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해보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같이 만들어 볼 거냐? 어린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이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내용으로 해볼까 하거든요. 같이 한번 편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Most of all, young students don't have many chances to communicate with others nowadays. 무슨 말입니까? 어린 학생들이 안 가지고 있다 많은 찬스, 기회를 뭐 하기 위한? 소통을 하기 위한 누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요즘에 랍니다. 공감하시나요? 요즘 어린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유를 댔고요. 이유는 여기서는 한 문장만 만들어 볼게요. 고수들 중에서도 이유 문장을 한 문장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 이런 분들은 이어지는 예시 단계에서 조금 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이번 예는요, 일반적인 예, 내 경험 혹은 가까운 지인들이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좀 설명을 할 거고, 아까는 긍정적이었다면 이번에 부정적으로 대답을 만들어 볼게요. 자, 부정적으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선 도입부, 아까랑 똑같아요. 예시로 드는 상황의 배경 설명 혹은 인물 소개, 그리고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좀 디테일하게, 그 결과 새드 엔딩, 우울 엔딩,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 설명, 이렇게 끝내주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 긍정적 사례에는 해피 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다면 여기서 부정적 사례에는 정반대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예시 아이디어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가이드는 좀 잡아드릴게요. 자, 부정적 사례, 도입부. 한국에서는 in Korea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문제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유의 내용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유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요즘에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 예시를 해나가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영작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하면 돌 하나 깔고 그 위에 올라타고 돌을 쭉 설치해놓고 그냥 빠르게 건너가는 게 아니고 하나 놓고 올라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즉 주제에 부합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면 감점 사유가 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 얼른 채워보실게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혼자 힘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구성해 보실게요. 강의를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좀 해보셨나요? 같이 볼까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방과 후에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너무 긴데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쉴 때조차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혼자 쉬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또 한번 멈추시고 혼자 힘으로 시작.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영어로 기획을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in Korea 학생들이 students 뭐뭐 해야만 합니다. need to 써볼까요? need to study hard 뭐 하기 위해? 좋은 대학에 good university에 들어가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to 플러스 동사 대학에 입학하다 진학하다 동사 get int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엔터란 표현도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쓰기엔 이게 훨씬 편할 텐데 대학이나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일 좋은 표현은 1순위가 get into a good university. 그래서 so 많은 학생들이 many students들이 다닌다. 주기적으로 어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동사 go보다 attend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입시학원 뭔지 아시죠? 영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뭐라고 하냐? 공립교육기관이 아니고 사설 빡세게 몰아치는 그런 교육기관을 cram school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러 학원에 다니는 거니까 cram schools. 여기서 끝나도 좋지만 한글 아이디어대로 해볼까요? 뭐뭐 하거나 or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동사 뭐 쓰죠? take online lectures.
방과 후에 뭐죠? after school. 여기서 끝나도 좋지만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갖는 표현은 school hours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또한 also 대부분의 학생들이 most students 혼자 시간을 보내다 spend time alone 해주면 되겠죠. 조금만 살을 더 해볼까요? 어떤 시간을 자기네들이 휴식 시간을 spend their 자유시간 뭐예요? free time alone 어디에서? 인터넷상에서 on the internet 하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Also 시작. Also most students spend their free time alone on the internet.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제점을 두 문장 만들어 봤어요. 두 문장. 근데 어려우시면 한 문장만 해도 충분히 좋아요. 자, 그 결과 as a result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어디 어울려서 놀러 가거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사교성이 약해진다.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have difficulties 다음에 in ing 이런 구문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어떻게 해야죠? more and more students 점점 더 많은 이란 뜻이에요. more and more students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글 가이드를 살짝 보고 올까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아와서 more and more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소통하다 뭐죠? communicating 다른 사람들과 with others other people도 괜찮지만 others 훨씬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예시를 만들어 보았고 일반적 입장에서 예시를 전개했습니다.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분들, 스피킹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경험 기반 예시로 답변을 만들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생기거나 하시면은 일반적 예시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연습한 이 문제에 대한 학생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들어보죠. I agree with the statement. Most of all, there are a lot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like Facebook and Instagram. So they can make new friends easily by using them. Actually, as for me, I have a few friends. I'm sorry. I had a few friends, but after I started the Instagram, I could make a lot of friends. I enjoyed a delicious meal with many friends, so I become 오케이. 발음, 문법, 논리성. 자, 발음이요. 일단 목소리가 되게 시원시원하네요. 자신감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I could make a lot of 이렇게 뚝뚝 끊기죠. 자신감은 좋지만 평소에 영어를 말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목소리 크기는 좋지만 전반적인 발음적인 디테일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문제가 좀 있고요. 문법이요. 문법.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동의를 했고요. 친구들을 사귀는 게 더 쉽다라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많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래서 they can make new friends easily by using them. 그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Actually, 실은 as for me, 나의 경우에 I have a few friends. A few라는 게 무슨 뜻이죠? A few인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 I have a few friends. A few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약간의라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내가 친구가 그래도 조금은 있었다. I'm sorry, I had 시제를 바꿨네요.
시제를 잘못 썼다라는 걸 인지해서 바꿨고 I had 여기서도 a few friends 친구가 몇 명은 있었으나 그런데 after I started the Instagram 내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후에 I could make a lot of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그럼 맥락이 여기서 어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어를 빼버리면 어떤 뜻이 되죠? 거의 없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과거에. 근데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후에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 I enjoy delicious meal with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했다. 조금 뜬금없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갔는데 어를 꼭 빼주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되게 이상했어요. 친구가 좀 있긴 있는데 인스타그램 시작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혹시 친구가 거의 없었다 아닌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용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세모. 자, 그리고 논리성이요. 논리성. 지금 논리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young students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의 경우에 내가 친구가 몇 명 있었다 인스타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차라리 as for me 여기다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내용으로 예시를 시작했어야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in my case 아니면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이렇게 시작해주면은 이 수험자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가 좀 약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게 대체 언제 때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성도 세모. 망한 답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완이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5점 중에 이러면은 2점, 3점. 3점일 확률이 조금 더 미묘하게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답변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I agree that it is more easier for young students to make friends now. It's because nowadays it is more easy to using mobile electronics device. So we can make friends not only in person but also in online. In my case, when I was young, I can just only make my friends in school or academy. So when I want to make new friends, I have to go out. But nowadays, we can just make friends in online. 발음, 문법, 논리성. 발음, 버퍼링이 심하진 않았고요. 여성분들 평균치와 비교해보자면 목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발음의 기본기 또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발음은 괜찮다. 이 친구는 발음이 안 좋아서 감점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법이요. 위에서부터 싹 볼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more easier. 왜 자꾸 more easier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 중복이죠. 이거 빼야 됩니다. 질문에도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it is easier to using이 아니고 use가 되겠고 그리고 electronics device가 아니고 electronic devices라고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 직접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구문을 쓰는 거 좋네요. Not only but also. 쉬운 구문이 아닌데 용기를 내서 어려운 구문을 쓴 거는 높이 삽니다. 그리고 in my case, when I was young, I can 시제 틀렸죠. 이런 건 좀 문제가 돼요. I can just only make my friends. 내 친구들을 오직 학교나 학원에서만 만났다. 근데 이 academy보단 private institute. 주로 academy는 어떤 기능이나 자격증을 수료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가는 장소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설 학원이나 학교에서만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when I want to make new friends, 내가 새 친구를 만들기를 원할 때 I have to go out. 내가 나가야만 한다. 시제를 다 틀리고 있죠. When I wanted to make new friends, I had to go out. But nowadays,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 in online.
온라인은 부사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in을 빼주셔야 되겠고, 이거 앞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여기 있다. in online 빼주시고요. but also on the internet 이렇게 빠져도 괜찮겠죠. 직접 혹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만 보니까 문법 실수가 꽤 있네요. more easier라든가 투부정사 잘못 활용한 거라든가 온라인이 시제를 부적절하게 쓴 거라든가, 그리고 시제 실수가 뒤에서 우르르 나오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 can, want, have.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마지막으로 논리성. 시제를 많이 틀려서인지 내용을 처음에 딱 듣고 이해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성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여지진 않는 답변입니다. 동사의 활용에 특히 유의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시원시원하고 자신감이 있는 점은 참 강점이에요.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론 학습을 다 마쳤으니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해주세요. 해설 강의도 잘 보시고, 그리고 쇼츠, 짧은 동영상에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팁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빠짐없이 쭉 보시면은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문제풀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모의고사를 다 연습해 보신 분들은 노란책 20회 모의고사 교재를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 제공해 드리는 유용한 꿀팁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